안녕하십니까. 정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그냥 제 소개는 생략하고요. 뭐 제가 누군지 크게 궁금하시지 않으니까. 예. 여기 저는 이제 요 하이CNC 입시전략연구소장 맡고 있고, 뭐 대치명인 대치강, 대치세정 이런 학원들에서 이제 설명회랑 컨설팅 생계형으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회에서는 아까 이제 깜짝 놀라셨던 그 옛날 사진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 네, 영상 없으니까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목고 쪽을 이제 보내시고자 하는 부모님들이랑 뭐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 보내는 애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 특목고 보내려는 분들 상담하는 시기 중에 이제 특목 자사고 이제 입학했을 때, 그 다음에 중간고사 전까지, 입학해서부터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의 상담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이미 서울대 가 있거든요. 그들이랑 대화하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니까짓 게 우리 애를 평가를 왜 그따위로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제가 그들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분들한테 지금 뭐 동국대, 건국대 얘기하면 바빠 죽겠는데 그딴 대학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보낼까 말까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그때니까 제가 이제 어떤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현재 입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한 그 성적이 나올까? 거기다가 왜 우리 때 바뀌어갖고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고생들을 시키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바뀐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갔을 때 유리할 건지 불리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이슈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시켜라. 그래서 배제시킨 그 해에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24학년도 수능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킬러를 배제했는데 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항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게 봅니다. 무전공. 왜냐하면 현재 우리 애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공을 선택하면 참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 3번부터 말씀드린 의대 증원은 순수한 증원이었거든요. 다른 과의 인원을 건드리지 않고 진짜 2,000명을 넘겨주는 거였는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른 과 모집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집 인원이 줄면 그 합격선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를 확실하게 이제 지원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약간은 좀 불리한 측면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무전공을 제일 많이 뽑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연세대나 한양대가 무전공 인원을 259명, 253명을 뽑거든요. 제일 많이 뽑으니까 정말 우리가 거기 들어갈 것처럼 잘못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259명을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정시로 50몇 명, 수시로 이제 100 몇 명, 수시에서도 교과로 몇 명, 종합으로 몇 명, 논술로 몇 명 이렇게 나눠서 뽑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문이과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259명 모집 단위는 없습니다. 그런 모집 단위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틀로 인해서 요번 6월달 모의고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는 고3 때 치는 모의고사를 말하는데, 요때 누구랑 드디어 만나게 되냐면 죄수생에서 죄를 한번 친 거죠. 그 전과자 죄수생 아이들이랑 한번 만나게 되는데, 평생 우리 아이들은 모의고사를 총 몇 번 보냐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총 14번을 봅니다. 14번.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6번 보는데, 서울은 3번 봐요. 1학년 3번, 2학년 3번. 6월 모의고사를 안 봅니다. 그래서 서울 애들은 12번, 다른 타 지역 아이들은 14번을 보는데, 평생 14번을 보는데, 그 중에 수능이랑 시험 범위가 똑같을 때가 2번. 수능처럼 전 범위를 치는 게
3학년 제일 마지막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본 모의고사가 다 1등급이 나왔다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외식을 나가시면 안 돼요. 예, 미안해. 예. 그냥 그래도 외식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 김천까지만 가셔야 돼요. 김밥 천국. 예. 거기서 스페셜 메뉴 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1학년, 2학년 재학생끼리 봤기 때문에 성적이 뻥튀기가 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고3 6월이랑 9월 달에 드디어 그 전과자 애들이랑 만나요. 그런데 걔네들은 시험을 이미 한번 봤고 또 한 번 준비하는 애들이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경쟁력이 아니라 수능을 대하는 경쟁력이요. 그러니까 정시라고 그러죠. 그 정시 경쟁력이 아무래도 고3보다는 다 높은 건 아니에요. 다 높은 건 아닌데 높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14번, 12번 말씀드렸는데 그 재수생 아이들. 작년에 저희 집에 있던 그 재수생 아이가 그 모의고사 몇 번 치는지 제가 세봤더니, 제가 돈을 냈으니까 세봐야죠. 잘 하고 있나? 2월 달부터 셀 수는 없겠더라고요. 마지막 한 달 반, 10월이랑 11월 달은 10일까지 학원을 갔는데 마지막 한 달 10일 동안 14번 봅니다. 저희 애한테 얘기했더니 뭐 14번이야, 더 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한 달 반 동안 14번 보는 애랑 평생 14번 보는 애랑 경쟁이 상당히 좀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시에서 걔네들을 만나면 괴로우니까 우리는 수시로 빠져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서 걔네들이랑 좀 멀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시험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재수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정고에 300명이 수능 시험장에 가면 300명의 전과자들이 들어와요, 같이. 재수생 300명이 고3 300명을 짓누르고 시험을 보죠. 하지만 경쟁력이 있으니까 실적이 좋아요. 정시 실적이 좋죠. 그러니까 고3 아이들도 저 정시 실적이 내 실적이다 라고 이제 동일시한 다음에 재수학원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틀이 많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사 특목들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가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5번 2028 대입개표, 다행히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중3으로 말씀드리면 2028 학번이 아니라 2029 학번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비를 그나마 1년을 벌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나마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럼 이제 무전공 그 자료집 4페이지인가요? 네, 4페이지 밑에 그림. 그러니까 성균관대에서 자유전공을 2025학년도에 이제 처음 만들었는데, 자유전공 계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계획상으로는 없던 과였어요. 계획상으로는 없던 과였는데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이고요, 융합형 전형이 종합 전형, 논술우수가 논술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계열에 있는 과들 인원을 교과는 좀 덜 줄이고 종합 전형에선 다른 계열을 많이 줄여야죠. 그리고 논술도 줄이고 그다음에 정시도 줄여야 된다. 정시도. 그러니까 요걸 만들기 위해서 제일 위에 자유전공 계열, 무전공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계열, 다른 과 인원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선 매우 싫어합니다. 특히 문사철에 해당하는 교수님들은 자기 과 인원을 뺏기는 거니까 상당히 싫어하죠.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재정이랑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데, 이제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으면 되고 논술 전형은 논술을 잘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종합 전형, 여기서 그냥 광역 자사고도 그냥 포함시켜서 전국 단위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은 여기에 매우 잘 뽑혀요. 하지만 이 종합 전형에서 잘 뽑히는데, 물론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뭐 9등급제에서 9등급, 5등급제에서 5등급 받은 애들은 이제 그 자기 학교 애들 때문에 떨어지죠. 내신에 밀려서. 내신이 어느 정도 버티면서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여기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라든지 뭐 구로공천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늦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 종합전형은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얘 때문에 일부러 자사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떨어뜨렸던 학교 아이들은 내신 성적이 되면 이 교과로 내면 됩니다. 교과로. 교과 전형은 내신이 좋으면 되니까. 종합 전형은 뭐냐면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학생부 활동, 비교과 활동 있죠. 그거를 잘 해야만 여기서 뽑히는 거고. 그래서 수능 최저를 여기다 잘 안 달아놔요.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뭐 창의력 논술 이런 건 아니고 답을 써야 되는 답을. 이과는 수리 논술. 그다음에 문과는 얘네 대학이 요구하는 답을 써야 되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그래도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왼쪽 교과 전형을 더 추천드리고, 특목자사고 전국 단위 특목자사고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 목동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성균관대가 설명을 해요. 하고 우리는 계열 적합성을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기계공학과를 지원할 때 물리, 기계 관련된 활동을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일반고를 많이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이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성대가 나 뽑는데 그래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러고 지원하고 떨어지죠. 근데 명덕외고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린 당신들을 사랑해 그래요. 그리고 30명, 40명씩 뽑아지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여기에 넣어야 되는 고등학교와, 물론 일반고가 절대 안 뽑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빡센 고등학교,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는 또 잘 뽑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고등학교가 아니라 내신 따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이쪽에서 승부를 걸어야죠. 교과 전형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종합 전형에서 차별하지 않는 대학교는 어디냐면 고려대학교입니다. 제가 고려대에서 홍보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고려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 여기 수능 최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안 한 자사고 특목고를 여기서 뽑겠다는 소리고, 고려대학교의 일반 종합 전형은 수능 4과목 합쳐서 8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와 8등급인데 이제 제 무식한 친구들,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4개와 8등급이면 2등급 4개 아니냐, 그걸 못 맞추냐 그래서 그래 네 딸이 그걸 못 맞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학년 때는 맞추기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죄를 지은 애들이랑 같이 봤을 때 이게 상대평가라서 그래요. 실력이 높은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4개와 8등급을 맞추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는 니네 학교 종류에 상관없다. 우선 수능 최저를 맞추면 뽑힐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종합 전형이 학교마다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는 이 무전공을 상당히 머리를 잘 썼어요. 이렇게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요새는 무슨 과를 많이 선택하냐면 컴퓨터공학과를 선택합니다. 많이. 그래서 인기 있는 과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전자공학,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많이 줄이고 인원을, 여기 밑에 문사철 있죠? 여기는 인원을 안 줄이고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인원 발표된 연세대는 자유전공학부를 이름을 이렇게 진리자유학부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고요. 한양대는 한양인터칼리지학부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진리자유학부인지 자유진리학부인지, 그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예요. 이게 진리자유학부인데 259명, 252명 비슷하죠, 숫자가. 그런데 연세대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중에 가장 많이 뽑는 게 어디죠? 정시 쪽에 많이 뽑아요. 정시 쪽에. 그리고 인문, 자연, 문이과를 나눠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전형은 진리자유학부 문과의 추천형에 내든지 아니면 활동 우수형에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59명이라고 들었는데 19명인 거예요. 실제 인원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를 비등비등하게 나누는데 정시 쪽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어디가 제일 많죠? 종합이 제일 많은데 종합도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나눠서 뽑고, 그 다음에 문이과를 나누는데 교과 전형은
문이과를 안 나누고 수능 정시도 문이과를 안 나눠요. 이 소리는 문과를 뽑겠다는 소린가요? 이과를 뽑겠다는 소린가요? 예, 이과를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올해 요번에 이제 한양대학교 1학년 들어간 정시로 들어간 교육공학과 인원과 영어교육학과 인원이 정시로 들어간 인원이 100% 이과예요. 예, 그 정시생들은 영어 교사에 대한 소명의식이 단 1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양대의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미적분 시험을 치고 영어교육학과를 쓴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정시에서는, 근데 우리는 미적분 뭐 확통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강제된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제 이런 구분이 아마 과거보다는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 쪽은 이렇게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정원이 50명 미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 의대 중에 많이 인원을 이제 배정을 해주려고 그래서 가장 많이 혜택 받았던 게 이제 충북대학교였거든요. 여기 49명인데 200명으로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요 이제 원안이라고 돼 있는 그 페이지에 이렇게 증원을 시켜줬는데, 예, 오른쪽에 증원을 시켜줬는데 딱 한 번 증원이 되고 이제 다시 증원이 철회됐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의대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상당히 불만이 가득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예. 특정 세계대학은 지금 이제 2학년 애들이 3학년을 고소하겠다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8년 동안 3,058명이라는 선으로 동결이 이제 18년째 되고 있는데, 25학년도에 이 아이들 있죠. 여기가 의대 윤석열 퀴즈죠. 예, 여기가. 원래 이제 못 갔어야 되는데, 그 정책으로 들어간 이 아이들은 현재도 지지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네. 누구를 지지한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퀴즈 아이들은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24학년도 이쪽 인원으로 다시 회귀가 됐는데, 제일 밑에 인원을 보면 3,018명이라고 써 있고, 예, 3,018명이라고 써 있는데 언론에서는 맨날 3,058명이래요. 예,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왜 이 차이가 나냐면, 뒤에 나온 3,018명은 의대생을 학부로 뽑는, 예, 여기 39개 대학 인원을 합쳤을 때고, 40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 여기 40명이 들어가야 3,058명이 되죠. 이게 차의과대 의전원입니다. 예, 차의과대 의전원은 대학교 1학년 학부생을 뽑는 게 아니라, 예, 의전원,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40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 앞면에 3,018명 더하기 차의과대 40명 합치면 3,058명이에요. 네. 그래서 39개 학부로 뽑는 의대와, 예, 의전원, 차의과대죠. 예, 거기는, 네, 지금 우리가 대학교, 그러니까 고3이 거기다 지원할 수는 없어요. 네, 거기는 아니고. 그래서 3,058명이고, 그러면 뭐 모든 대학이 어느 정도 줄었냐를 알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요 왼쪽의 숫자 있죠. 요 왼쪽의 숫자가 원래 시행 계획상에 증원시켰던 인원이고, 예, 증원시켰던 인원이고, 오른쪽에 이제 26학년도 수시 확정 요강이 나오면서 조정된 인원입니다. 조정된 인원. 그러니까 가천대가 의대생을 많이 뽑으니까 논술이 새로 생겼었어요. 작년에 40명을 뽑았거든요. 논술로 의대 약대를 40명 뽑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가장 미쳤던 아이들이 목동 아이들이랑 대치동 아이들이었어요. 논술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너도 나도 여기다 지원을 했는데 40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냐 하면 8,209명 지원했습니다. 8,209명.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8,209명 중에 7,000명은 쓰지 말았어야 될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 최저가 1등급 3개예요. 1등급 3개. 그러니까
8,200 중에 7,000명은 이걸 못 맞췄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조정된 인원을 보시면 이제 6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왜냐면 논술 전형을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6명으로 이제 이렇게 줄어버렸는데, 그럼 지원자가 저 비율로 줄어드냐? 아닙니다. 잘 안 줄어듭니다. 논술은. 예. 그리고 성균관대는 이제 교과 전형을 안 뽑다가 이제 10명을 뽑았는데, 그 이제 조정된 인원을 보면 없어요. 이거 아예 전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논술도 10명 뽑다가 이제 반타작 5명.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도 교과를 안 뽑다가 15명으로 했다가 이제 3명으로 줄여버렸고,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요 인하 미래인재 요게 42명에서 16명으로 네, 다시 좀 많이 이제 회귀되면서 인원이 이제 줄긴 줄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인원이 늘었을 때 모든 의대와 최상위권 다른 학과들이 성적이 떨어졌냐? 다 떨어졌냐? 절대 아닙니다. 떨어진 데도 있지만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고려대 교과 일반 학과 교과는 올라갔어요. 거의 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모든 과가 성적이 다 오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3 원서를 써야 되는 집안은 제정신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정신을 가진 집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행위로 원서를 쓰면 인원이 늘어나면 성적이 떨어지고 인원이 줄면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정상적 행태로 원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반드시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대 증원 요거랑 관련해서는 예, 요 수능이 이제 강력하게 뒷받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수능체를 못 맞추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수능체제가 되면 붙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단어는 최저라고 자꾸 쓰니까 이거를 수능 최하 등급으로 여기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걸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수능 최고 등급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아까 1등급 3개 이런 건 최고 등급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이랑 수능 최고 등급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028 바뀌는 부분 중에 수능 4교시의 시간이 변동이 됩니다. 사회과학 시험을 과목당 20문항 30분 보던 거를 과목당 25문항으로 늘리고 40분으로 치른다. 그래서 수능 끝나는 시간이 좀 뒤로 딜레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각 문항이 2점 또는 3점이었는데, 여기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져요. 1.5점, 2점, 2.5점 이렇게 바뀝니다. 예, 2점, 3점짜리 문항이었다가 1.5, 2점, 2.5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랑 상관없다고 보지 마시고 2028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니까 요 모집 단위별로 반영되는 과목, 이게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렇죠. 고교학점제가 정말 자유스럽게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학이 제시해준 과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된 고교학점제죠. 예. 그래서 뭐 정말 대학교처럼 늦잠 자다가 10시에 일어나서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해가 뭐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오후부터 수업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이 가서 똑같이 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 고교학점제 조사할 때 정말 그런 것처럼 이게 포장이 돼갖고 많은 부모와 많은 학생들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거 다 고교학점제 안 하는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고교학점제 할 필요 없는 고등학생들한테. 교사들은 왜 찬성을 했냐 하면, 제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반 담임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찬성을 합니다. 이게 과목별 담임으로 바뀌는 줄 알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 반이 없으니까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그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교사 입장에서도 찬성을 많이 때렸는데 지금 반 담임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제도가 이제 원래는 그 문재인 정권에서 고교학점제를 이제 입안을 해서,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도 이제 일부 역할을 했지만,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5등급 상대평가라는 예상치 못한 드라이브를 걸고 요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절대평가로 바꾸자. 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관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 장관만 지금 이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했던 사람이 다시 오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과별로 반영되는 과목, 그 다음에 입시 계획을 원래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항상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요번에는 1년 10개월 전에 올해 하반기 8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요거를 2025년 뭐 8월 1일, 2일부터 막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건 25일 이후에 나옵니다. 완전 뒤에. 그러니까 요때 나오는 걸 보시고 요런 식으로 계획이 잡히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6월, 9월 모의고사가 모평이 6월, 8월로 바뀝니다. 8월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6월, 9월에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올해는 9월 3일 수요일인데 그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거든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성적표가 없는 상태에서 수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 성적표는 있는데 9월 성적표는 없는 상황에서 물론 가채점을 해서 대략 몇 등급이 나온다라는 건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적표로 나오면 실수한 것도 드러나고 정확한 등급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좋다. 그러니까 엄청난 컨설팅이 일어난다. 사교육에. 8월로 옮겨서 뭐 4주차, 5주차 하는데 5주차 안 될 거 같고 4주차에 보고 8월 모의고사 성적표 있는 상태에서 9월 중순 이후에 수시 접수를 하자. 네, 요렇게 좀 바꿀 거다. 요렇게 했는데 이게 목적이 사교육 컨설팅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수시 컨설팅이 9월 둘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끝나야 되는데 9월 셋째 주까지 해야 되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컨설팅 더 해야 되네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막판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요. 저도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9월 둘째 주에 수시 원서를 썼는데 28학년도 이후부터 6월, 8월 모의고사를 모평을 보고 9월 중순 이후에 수시 원서 접수할 것 같다. 뭐 요거는 뭐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 가든 다 공통 사항이니까 뭐 유불리는 없고요. 정시 선발 비율이 지금 40% 비율을 서울의 인기 16개 대학은 40% 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요게 30%로 지금 완화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사 특목고한테 다소 불리한 건가요? 유리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적 관점을 갖고 상상고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한테는 약간 불리할 수 있어요. 상상고는 10개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거의 유일한 정시형 고등학교거든요. 물론 수시적도 있지만 정시파가 많습니다. 그쪽에는. 거기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시형으로 돌아가는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고 영재고한테는 매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을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을 지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물어봤던 요 수원이 대수고 수투가 미적분 원이고 여기 확통이 확통이죠. 확통이 확통이다. 그 다음에 사회 두 과목, 과학 두 과목 쳤던 거를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강제로 다 봐야 되는 거고 문항수가 일부 좀 늘었다.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쪽은 계속적으로 절대평가다.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고 해서 시험이 반드시 쉽게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우선은 전제를 좀 깔고 계셔야 되는데 작년 수능은 영어가 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24학년도 수능은 영어가 어려웠고 25학년도 수능은 쉬워졌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 있죠. 고3이 같은 6월 모의고사는 아마 영어 절대평가 역사상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제 7월 1일 날 성적표가 나오는데 영어 1등급 비율이 10%가 넘어가는. 예. 그러니까 28학년도 입시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게 아닌가. 1등급 10% 시대를 예, 영어 과목에서 그렇게 나오는. 네. 그리고 이 제2외국어는 영어만큼은 어렵진 않습니다. 예. 근데 문과 서울대를 칠 때는 요거를 강요하고 있어요. 문과 서울대 쪽은 제2외국어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것 때문에 자사 특목이 유리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1등급이 4%인 시대에서 5등급제로 10%로 늘어나니까 300명인 자사고에서 1등급이 12명만 나오던 시대에서 300명, 30명 1등급이 나오니까 자사고 특목고에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CNC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좋아진 거죠. 매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애가 이 4% 견딜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4% 견디는 게 아니라 11% 견디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예, 여기는 이제 말도 더 힘들고. 근데 이제 10%가 되니까 다 이제 머릿속이 인플레 현상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애들끼리 어깨가 치이면 너도 1등급, 나도 1등급. 이런 시대가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꿈을 깨십시오. 그런 깜찍한 생각은 이제 접으세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양정고든 뭐 다른 학교든 그냥 300명이라고 할게요. 300명이 1등급이 과목마다 12명이 생기는 거예요. 과목마다. 그럼 1.0이라는 내신 등급은 그 전체 과목을 다 1등급을 받은 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1.0이라는 거는. 그러면 1.0이라는 양정고에 12명이라는 1.0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양정고에 1.0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할 때 1.0을 1년에 0.5명을 만나요. 0.5명. 그러면 이제 올해는 만났다가 내년에 못 만나요. 이제 이거죠. 그것도 다 일반고에서 보고 있죠.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00명인 학교에서 30명이라는 1.0이 돌아다닐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요럴 때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요럴 때는 성적이 많이 안 좋은 특목고에 갔는데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 전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반고에서도 전학을 더 쉬운 학교로 가야 되냐 재입학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달에. 그래서 1.0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다. 예, 제 개인적 의견. 근데 많은 사람들은 1.0이 물론 이제 이때보다는 더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요 4%로 할 때보다는 1.0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그렇게 많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자사 특목고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제 우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제 그 자사 특목고에 있는 전문 교과는 원래는 A, B, C로 절대평가로 나왔던 과목인데 이 과목들도 상대평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뒀으면 절대평가 그냥 A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것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사 특목고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면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은 되게 높고 표준 편차라는 건 그 평균에 어느 정도 몰려 있냐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상당히 높고 표준 편차가 상당히 작은 고등학교들이 이게 빡센 고등학교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근데 그 표준 편차를 없애버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평균이 높은 건지 시험을 쉽게 내서 평균이 높은 건지 이게 헷갈려져요. 그래서 28학번 아이들은 평균이 높았을 때
대학교가 괴로운 거죠. 이게 공부를 잘해서 이런 건지, 네, 시험이 쉬워서 이런 건지 아마 찾기가 좀 힘들 거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수행평가가 어떤 내용인지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목자사, 전국 단위 특목자사고 형태의 학교들이 그 수행평가가 더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요 성적 나오는 부분 있죠. 성적 나오는 부분에선 특목자사고 쪽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과고 영재고의 학생부 여기를 보면 예전 걸로 말씀드릴게요.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있죠. 요게 1학년 1학기 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학사정관 처음 하는 애들이 봐도 1학년 1학기에 물리투, 화학투가 있으면 이건 과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낮아도 우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특목고에 자꾸 가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쪽에는 이제 전공 기초 러시아어, 기초 원, 기초 투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일반고가 아니거든요. 외고인 거예요. 국제고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 이해 요 과목을 일반고에서 가르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이 있으면 이건 특목고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신이 낮아도 더 이제 어떤 저걸 주는 거죠. 종합 전형에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어드밴티지를 준다. 특목고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거는 종합 전형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그 자체로 평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 표는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출처를 제시해야죠. 안양 의왕시에 있는 우성고등학교 김태중 선생님이 9등급제에서 이제 여기에 나온 등급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걸 다 빼고, 가장 높은 뭐 두세 개 과, 가장 낮은 두세 개 과는 빼고 대체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전형 여기 체크해 주십시오. 교과 전형에서 연세대를 가려면 9등급제에서 한 1.25등급에서 약간 좀 인기가 없는 과는 1.55등급까지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5등급제로 바꾸면 1.04에서 1.13 같다. 비율 전환을 해본 거예요. 요거는 그냥 참고하기에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 중경, 외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설교는 뭐냐면 서머니 아니라 서울교대. 설교는 서울교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를 안 들어간 부모님들한테 여기 있는 국민대 이런 얘기하면 가짜는 얘기 하지 말라고, 빨리 여기 얘기나 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국민대를 비웃지만 우리 애가 고3이 됐을 때는 국민대가 우리 애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적 갖고 국민대 올라고 이러면서 상당히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이게 교과 전형이니까 종합전형은 좀 더 밑에서 더 벌어져 있겠죠. 교과 전형은 좀 이렇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종합 전형은 요거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좀 더 폭이 넓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가장 낮은 전형이 교과 전형이에요. 경쟁률이 가장 낮은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형이 논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나중에 내신도 안 좋고 활동도 잘 안 됐을 때는 논술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목동과 대치동,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지방 도시에서 그 학군지, 거기가 논술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전공별로 권장 과목을 이제 이렇게 알려줄 때 문과는 없어요. 문과는 없으니까 그냥
자연계 쪽 보내실 부모님들은 좀 잘 체크하시고, 문과는 그냥 자기 전공에 관련된 적극적인 선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과 떨거지들은 떨거지라고 하면 안 돼. 저도 문과인데 자기가 가고자 대신 경제학과는 저게 돼 있어요. 수학 열심히 들어라. 미적분까지 들으면 좋다. 왜냐하면 경제학과 가서 수학이 안 돼서 휴학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학 과목이 좀 강세를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경제 수학까지 좀 들으면 좋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제가 문과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이 대학들이 이렇게 소개할 때 문과과는 없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수학, 컴퓨터, 산업 요 세 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수학 기반 학과라고 해주십시오. 수학 기반 학과. 여기가 기존에는 확률과 통계를 그냥 권장되는 과목으로 해놨었는데 여기 핵심 과목에다 괄호 열고 필수라고 해주십시오. 필수. 그러니까 이거는 자사고를 가도 꼭 들어라. 과고를 가도 꼭 들어라. 일반고를 가도 꼭 들어라. 자사고 가도 꼭 들어라. 특목고 가도 꼭 들어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수학까지 들으면 더 좋다. 금상첨화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핵심 과목 필수로 꼭 들어라. 요 권장까지 들으면 금상첨화다. 더 좋다. 그 다음에 요 물리학과부터 물리, 응용물리, 요거 이제 경희대에서 지금 빨리 제시해 준 데가 경희대에서 요걸로 해드리는 거예요. 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기계공학,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생체용융, 전자공학, 반도체공학까지 요 세 개를 묶어서 물리 기반 학과라고 좀 해주십시오. 물리학 기반 학과. 그러니까 요게 뭐냐 하면 예전에 선배들이 이 물리학이 물리학 1이고요. 여기 우리 오른쪽에 물리학이 물리학 1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있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요 두 개를 묶어서 물리학 2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물리학이 저 물리학 1이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요 두 개가 물리학 2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고등학교의 학생부를 보면 1학년 1학기에 물리학 2가 있다고요. 이게 티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9등급제에서 5점 몇인데 물리학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걔는 바보가 아니라 과거에서 경쟁에서 아주 살짝 밀린 애구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건축공학 사회기반 시스템, 건축공학은 약간 좀 다르죠. 확통을 좀 하고 건축학과는 물리학이 안 들어가 있는데 건축공학 사회기반 시스템 여기는 물리학이 들어가 있다. 요 사회기반 시스템 공학이 엄마들 학교 다니실 때 토목공학이에요. 근데 토목공학 그러면 다 노가다인 줄 알고, 그래서 이름을 사회기반 시스템공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사회인프라공학부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토목공학을 쓰는 데는 단국대, 그 다음에 국립대 요 정도고, 대체적인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요 두 개 있죠? 화학과 응용화학, 원자력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여기까지. 여기는 화학 기반 학과라고 좀 써주십시오. 화학 기반 학과. 화학 기반 학과. 그래서 여기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 개 있죠? 거기도 파란색으로 돼 있나요? 네. 예. 컬러로 해주셨어요. 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요게 화학 2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여기 화학 2에 해당하는 과목이고, 뭐 이거를 나눠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그 화학과가 서울에 있고요. 응용화학, 원자력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은 저 국제 캠퍼스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영통. 영통역 1번 출구인가 그쪽으로 쭉 걸어가면 번화가를 좀 지나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공학이라고 써 있는 거는 다 국제 캠퍼스에 있는 거고, 물화생지 있죠. 물화생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요런 생물학과는 서울 캠퍼스 회기역 휘경동에.
예, 그렇게 다니고 동문회는 회기역에서 하죠. 네, 동문회 다 기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성균관대식으로 캠퍼스가 나뉜 거고, 분교는 절대 아닙니다. 예, 분교는. 그다음에 여기 생물학과, 스마트팜과학, 식품영양, 식품생명공학, 유전생명공학, 환경공학, 융합바이오 신소재공학까지 예,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묶어서 요거 있죠? 세포와 물질대에서 생물의 유전. 요게 뭐죠? 생명과학 2. 그러니까 지금 묶은 데는 생명과학 기반 학과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학과를 준비할 때는 학업적으로 과목은 이제 화학원, 생명과학원이랑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걸 꼭 듣고 이제 수학은 이렇게 듣고 활동을 동아리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자율활동 이런 거를 생명과학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지금 생명과학 기반 학과다라는 건 몸으로 하는 활동도 생명과학에 관련된 활동을 해서 식품공학과를 쓰면 되는 거고 융합바이오 신소재공학과를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리학과랑 우주과학과는 무슨 기반 학과라고 쓰시면 돼요? 지구과학 기반 학과. 네. 그래서 활동도 지구과학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가고 싶어하는 요 의대. 예. 그 의예과는 요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가 화학 2에 해당하는 거고, 예, 요 두 개 파란색이 화학 2에 해당하는 거고, 요 세포와 물질대 생물의 유전이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과목. 그 다음에 한의학과 치대는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있죠. 요 약학대학에 경희대 약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한약학과랑 약과학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라이센스가 나오는 데는 여기까지예요. 한약학과도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약사들한테 무시당하죠. 니네가 무슨 약사냐 이러면서 네 그냥 이거는 잘라라 이제 이렇게 되게 무시당하는데 근데 한약사도 양방약을 조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한약학과는 경희대랑 지방대에 딱 이렇게 두 개 대학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 약학, 한약학, 약과학은 라이센스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네 화투 생투, 화학투, 생명과학투.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간호학과는 요 밑에가 생명과학 2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가 되게 단과대가 많고 대형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과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업적으로는 어떤 과목을 꼭 선택해서 들어야 될지, 그 다음에 활동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린 생명계학 과학 기반학과, 뭐 물리 기반학과 할 때 그 관련 활동을 해주시면 된다. 네, 그거는 뭐 일반고에 가서도 그렇고 특목 자사고에 가서도 그런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활동적 측면은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가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돼 있다. 예, 왜냐하면 실험 기자재 측면이 영재고, 과고, 자사고, 일반고가 차별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험 기구가 있는데 실험한 것처럼 쓰면 일반고에서는 그냥 바로 저기 걸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게 서울대 건데 여기다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들어라. 예,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화학을 먼저 듣고 화학 2에 해당하는 걸 들어라 이 소리예요. 네, 이거 2에 해당하는 걸 먼저 듣고 화학을 나중에 들지 말고 예, 일반 선택 원 과목이라고 하는 일반 선택을 먼저 듣고 전공 선택을 들어라 이 소리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학부대학 지원자, 인문사회 분야에 무관하게 학생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 폭넓게 있어라. 예,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요건 서울대 건데 서울대가 제일 마지막에 인문사회 계열 전공 분야는 제2외국어 한문을 좀 이수하는 걸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듣게 되는 과목이 아니라 예,
그 1학년 또는 2학년 때 일반고 가도 자사고 가도 다 듣게 돼 있어요. 필수 과정으로 하나 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건국대학교는 한번 그냥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건국대 것도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 후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입 개편이 됐을 때 대학이 바라볼 때 이제 아까 제가 왜 1.0이 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닐 것 같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내신의 변별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학생을 뽑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국민대가 이과생을 뽑을 때 국영수 과만 보거든요. 기술과정, 제2외국어 이런 거 안 봐요. 내신에서. 국영수 과만 보다가 이렇게 하면 1.0이 또는 1.2가 많으니까 사회까지 넣어서 보자. 문과는 국영수 4만 보는데 국영수 4과까지 보자. 이렇게 반영되는 과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뽑는 대학 대표적인 게 국영수 4과가 어디냐면요. 한양대랑 이화여대예요. 예, 한양대, 이화여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신이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정교과, 기술과정이랑 제2외국어는 시험을 좀 못 본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할 것 같아요.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 좋은 애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들의 수능 최저 등급이 3기합 7등급이 많거든요. 3합 7, 그럼 2등급 2개에 3등급 하나. 근데 그거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3합 6으로 올리면 지원자 절반이 알아서 떨어집니다. 예, 수능 최저를 한 당에 높이는 순간. 그리고 이제 우리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들이 요걸 실험을 하고 있는데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 출결이라든지 뭐 다른 활동까지 보는 거죠. 그게 고려대 성균관대고 상위권 대학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기 교과 평가는 거기다 적으실 분들은 세특 평가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있죠. 세특을 평가하는 데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대다. 그다음에 현재도 교과인데 면접 보는 데가 서울교대, 가천대 이런 게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전형은 당연히 내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좀 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대체적으로 다 없었는데 자꾸 최저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때문에 연습하는 거다. 선배들을 연습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한양대, 의대 같은 경우가 3합 4. 경희대도 다른 과들은 최저가 없는데 의 약학 계열은 3기합 4. 여기 있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제 양심적으로 답을 해드리면 정실의 논술 추가 X 같고요. 논술의 영향을 커짐 세모. 논술 모집 인원 증가 X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 CNC 논술학원이다. 그럼 뭐라고 답해요? 여기에 이따만한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지갑을 열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거를 막 우리 애를 위해서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그 등록을 시킨 어떤 논술학원도 우리 애가 쓴 논술에 대해서 너는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논술학원 없어요. 조금만 더 쓰면 합격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음 달 등록을 시켜야 되니까. 어떤 애도 나가라고 그런 논술학원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평가를 이제 좀 하는 대학이 늘었어요. 상위권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동국대는 이제 다군에서만 좀 하는데, 그다음에 정량 평가하는 대학이 연대, 고대. 그다음에 중앙대는 출결을 보는 걸로 좀 현재 27학년도 구성입니다. 여기 27학년도. 지금까지 나온 입시는 27학년도 거까지만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추천 전형에서 3기합 7을 폐지할 것 같고,
이게 원래 2등급 3개였는데 2등급 3개를 3합 7로 좀 약화를 시켜준 거를 또 폐지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다 들으셨던 건데 서울대 추천이 2명이라고 초등학생도 알더라고요. 이제 걔네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이제 3명이 된다. 예. 초등학생들도 다 자기가 여기 들어갈 줄 알거든요. 뭘 갖고 뽑을 거냐 그랬더니 면접을 강화시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SNU 역량평가 면접.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1단계를 등급으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요 표준 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는 우리 애가 몇 개 맞췄는지 원점수가 안 나오고요. 대학에 제출하는 2가지 표준 점수랑 백분위 점수 이 2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표준 점수를 했는데 이제 백분위로 할 거래요. 요거를 백분위로 하고 학생부 평가를 또 이제 더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학생부 평가. 그러니까 서울대를 정시로 가려면 수능만 잘 보면 안 되고 학생부가 개판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요런 거를 약간 좀 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아무래도 학생부가 잘 나오는 자사고 특목고가 좋을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 예. 뭐 100%다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자사고 특목고를 가려면 예, 어려운 시험이 강해야 됩니다. 아까 그 수학 주현우 부원장님이 레벨 1, 2, 3, 4, 5 중에 자사 특목은 4랑 5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외고는 저 레벨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고의 수학적 능력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전에 다녔던 선배들보다는 어려운 시험에 강해야 되고 여학생은 예, 저쪽에서 같이 지원하는 남학생들이 수학, 과학 성적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수학, 과학 성적을 우위에 있을 수 있는지 요걸 좀 고민해 주시고 남학생은 게으름은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게 수행평가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평균은 20점이라고 그러는데 저 학교 알림이를 보면 다 70 몇 점, 80 몇 점 돼 있거든요. 평균이. 그게 수행평가가 들어가서 그래요. 수행평가를 넣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면 못 버틴다. 남자애들 게으르면 그냥 남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요건 학교 알림에 있는 거니까 뭐 대단한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혹시 제가 오타가 있을까 봐 그 자료집에는 못 넣어드렸는데 이제 외대부고, 인천 하늘고, 현대 청운고, 광양 제철고는 여성화 고등학교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산고가 남자애들을 2배로 뽑아요. 쿼터 자체가 2배예요. 그래서 저는 여학생들한테 상산고 가서 수시를 챙기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상산고 남자애들은 내신 안달복달 하는 애들이 좀 다른 데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내신 너 가져가.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푸근한 애들이. 그리고 명도 외고는 잘못 알고 계신데 이게 여자 고등학교예요. 여고입니다. 여고. 모르셨죠? 이게 명도 외고 여자 고등학교예요. 3배, 4배 차이가 나요. 남녀 구성이.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가서 이제 버틸라면 진짜 열심히 해야죠. 내신에서 버틸라면. 근데 이제 가서 계획대로 성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활동 잘 하고 그래서 내신이 좋으면요 저한테 안 와요. 그냥 지원하면 되니까 학교에서 얘기하는 대로. 근데 가서 이게 잘 안 됐을 경우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3가지 대안을 이제 가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건데 혹시나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제일 좋은 첫 번째는 어떻게든 견뎌내서 내신을 회복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1번이. 2번은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보고 튀어나오라는 거죠. 중간고사만 보고. 왜냐하면 거기서 남아있어서 1학기 기말고사까지 보면 성적이 중간기말 합산이 돼서 테러블한 성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성적을 갖고 전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고사만 보고 나오면 여기에 인원이랑
내가 갈 학교의 인원이랑 다르고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달라서 이거 기계적으로 합칠 수가 없어요. 단 환산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제 친구들은 다 교장이니까 걔네들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고 그 제자들 야 이거 어떻게 합치냐 그랬더니 환산 자체는 한다. 그런데 넘어오는 애들 거는 원점수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불리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상대평가 때문에 이제 불리했는데 원점수 괜찮다 그러면 예, 그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내가 기말고사가 너무 가까워지면 옮길 학교에서 거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만 보고 옮기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게 고마워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예. 혹시나. 근데 아이들은 그 학교를 좋게 보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요새 아이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갔을 때 요새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재입학이에요. 재입학. 되게 속된 말로 1년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1학기 또는 2학기 시험까지 다 치고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고 1년 후배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내신을 한번 해봤으니까 요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과거에는 재입학을 잘 안 했는데 요새 꽤 이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첫 번째는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든 거기서 견뎌서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학 가야 되는데 전학 갈 때는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 해당 인원이 있어요. 티오가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입학으로. 네. 그다음에 혹시 다음 기회가 생기면 제가 또 대학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